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지금 나에게 없는 결핍이 충족되면, 염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텐데 하다가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이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회적 성공이나 재력, 인맥, 근사한 외모 등은 행복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더없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이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주관적인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일이란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성취가 가져오는 도파민 분출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오늘의 행복을 깎아먹는 것이 우리네가 아니던가요? 2011년 개봉된 세상의 모든 계절은 계절의 흐름 속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이란 어디서 오는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완벽해 보이는 한 쌍의 중년 부부인 톰과 제리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들과 상반되는 불행한 인물인 메리와 켄이 이들 집에 드나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전개됩니다. 지질학자 톰과 심리상담사 아내 제리는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더없이 안정된 노년의 삶을 보냅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는 틈나는 대로 텃밭을 일구고 수확한 농작물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종종 친구들을 초대해 마음 깊은 환대를 나누는 따스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제리의 회사 동료 메리는 불행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젊은 시절 이혼과 이후 유부남과의 결별로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독신의 중년 여성 메리는 매사가 불만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에게 여성적 매력이 있다고 과신하고 남들에게는 지금 삶이 더없이 만족스럽다며 허세를 피우지만 실상은 외로움에 지쳐 있습니다. 그녀가 타인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 라는 말은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 들립니다. 메리의 본질적 문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바에서 제리와 술을 마시다 그녀 눈에 들어온 멋진 남성을 보고 뭔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설레지만 곧이어 등장하는 애인에 금세 시무룩해집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자동차를 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와의 연애보다 무언가를 사는 일에서 행복감을 얻기 쉬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백일양조차 모르고 길눈 어두운 메리가 산 중고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뻔합니다.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차는 결국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다 와인 한 병 가격에 폐차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올 수 없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지만 우리는 닫힌 문을 계속 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도록 가진 것도 잃은 것도 없다고 한탄하는 메리의 삶이 누구에게는 선망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젊고 건강하고 일자리도 있고 월세를 낸다 해도 정원 딸린 집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훌륭한 벗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자신이 무엇을 가꾸고 읽어야 행복해지는지 모르는 아둔한 사람입니다. 제리는 메리에게 올해도 정원을 버려둘 거야 라고 하자 그녀는 아픈 곳 찌르지 마 라고 합니다. 메리에게도 가꿀 수 있는 정원이 있지만 자신의 것은 내버려 둔 채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기에 급급합니다. 부부의 행복한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쓸쓸해하는 메리 모습은 안쓰럽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부부가 늘 징징대는 메리의 투정과 불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그녀 삶을 돌보고자 하는 인간애와 연민 때문일 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좋은 사람일 때 좋은 사람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메리는 자신에게 그토록 훌륭한 친구가 있다는 축복을 알아채지 못한 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부부의 아들 조이의 친절과 배려를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착각한 메리는 조이가 데려온 여친 케이티에게 노골적인 질투와 적의를 보이고 만 것입니다. 케이티에 대한 메리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꼴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누구보다 행복해지고 싶었지만 최선을 다해 불행 쪽으로 자신의 삶을 밀어넣는 자로 보입니다. 그렇게 외톨이로 지내다 어느 추운 겨울, 메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제리의 집을 찾습니다. 그녀를 안고 제리,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 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당신에게 화난 것이 아니라 실망한 것이라고. 자기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해 라는 싸늘한 뿐입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편하다 해도 상대를 내 감정의 하수구로 여기거나 바닥에 추한 모습까지 보인다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정 역시 식물 키우듯 공들여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노 부부가 가꾸는 텃밭 위로 흘러가는 계절의 풍경과 이들의 노고는 영화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땅과 작물은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봄에 파종해 여름내 가꿔야 가을에 수확합니다. 눈부신 태양과 대지를 적시는 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자연의 축복이지만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톰과 제리가 일하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자동차 뒷문을 열어놓고 걸터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장면은 성실히 자기 삶을 가꾼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로 비칩니다. 생의 축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거나 메리처럼 헛된 망상 속에 손에 쥔 패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의 내일은 밝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가꾸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수확할 것 없는 황량하고 추운 겨울이 기다릴 것입니다. 영화에서 봄날의 파티에 임산부가 초대되고 겨울에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 것은 계절의 순환이란 탄생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우주의 순환이자 피할 수 없는 인간사의 생로병사를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젊은 시절 제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쓸쓸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톰의 형 로니는 가족과도 불화한 채 살아가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잠시 톰과 제리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때 메리와의 마주침은 로니의 모습이 머지않아 닥칠 메리의 모습으로 읽힙니다. 영화의 마지막, 톰과 제리, 그리고 아들 조이와 애인 케이티를 비롯해 로니와 메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식탁의 즐거움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의 따뜻했던 추억과 내일의 희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가족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인 메리는 소외됩니다. 깨진 도자기는 붙여봤자 깨진 도자기이듯 어긋난 관계 역시 복구되기 힘듭니다. 추레한 몰골에 퀭한 눈을 한 메리 표정은 인트로에 등장하는 완벽한 우울증 환자의 절망적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의 원제처럼 어나더 이어가 오면 메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메리가 갑자기 제리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톰의 친구인 켄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젊은 시절 꽤 준수한 외모를 지녔다는 대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고도비만 몸집을 지닌 켄 역시 스스로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제대로 된 음식 대신 인스턴트 음식만을 가까이 하는 그는 메리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켄은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고 타인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리와는 구별됩니다. 켄은 내년 여름 부부의 만찬에 초대되겠지만 메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톰과 제리가 손수 만들어 먹는 균형 잡힌 식단은 먹는 것 이상의 삶의 밸런스를 말해주는 것이리라 봅니다. 일과 가정,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눈물과 행복에 총량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억울해서 어찌 살까요? 눈부신 봄날에도 황사바람에 눈을 뜨지 못하는 날도 있고 항상한 겨울에도 쨍한 햇살 아래 뽀드득 소리나는 눈길을 걷는 날이 있습니다. 행불행은 변덕스러운 날씨만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날씨를 맞듯 생의 행운과 시련을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이 생망을 말하기 전에 주어진 여건을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꾼다면 닫힌 문은 어쩌지 못해도 손바닥만한 유리창 하나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 속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장 큰 격차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도입부의 우울증 환자인 자넷은 완벽하게 생을 체념한 인물로 나옵니다. 생의 아름다운 기억도 기대도 없는 그녀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전무합니다. 상담이 무슨 소용있냐고 그저 잠을 잘 수 있게 수면제만 처방해달라는 그녀에게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합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사람은 필요하잖아, 안 그래? 라는 제리가 메리에게 던진 말은 전곡을 찌릅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함께 나눌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사막 속 오아시스일 터입니다. 메리에게 제리 부부는 구원의 밧줄이었지만 정작 그녀만이 그것을 모른 채 제 손으로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메리가 버려진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날, 그녀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만이 우리가 가꾸어야 할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